하루 꼬박 들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진 선원들. 바다가 내주는 귀한 선물이지만 참조기 배 선원들에겐 고등어는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 안 걸리는 게 낫지. 고등어 뭐 10,000원이면은 고등어 10,000원이면 저기는 뭐 20-30만원씩 나가는 거야. 아예 차이가 많이 나. 한참을 올리고서야 참조기 한두 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참조기 등장에 그물을 걷어올리는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첫 그물을 이대로 망칠 순 없다. 간간히 그물에 걸려든 참조기를 그물에서 빼내본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 고기 안 나서 큰일 났다고 보통 다행이 아니고. 선장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물살을 가르고 12km나 되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양망 작업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 기계로 그물을 끌어올려보지만 배 위까지 당겨서 고기를 떼내는 일은 모두 사람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양망 작업은 8시간 가까이 쉼 없이 이어진다. 그 고된 작업을 한 결과가 이렇게 허망할 때면 힘이 배로 드는 기분이다. 고기를 잡아야 사람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럴 건데 고기가 안 나면 사람들도 고기 조금씩 잡혀야 더 힘도 생기고 할 건데 고기 첫 투망 작업이 지체된 것이 문제였던 걸까? 아니면 그물을 내리는 장소가 잘못된 걸까? 참조기 잡이철에 고등어만 잔뜩 올라왔으니 선장도 선원들도 영 맥이 풀린다. 이런 날도 많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하루 평균 150상자를 채울 정도로 잡히는 참조기. 하지만 오늘 조업에서 잡은 참조기는 모두 6상자.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짱도 그 1차원 어느 정관에 가서 짱도 몇 돌아 있어. 나고 짱도 쳐야 돼. 짱도 안 해. 그걸 이럴 때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는 이는 선장이다. 엉킨 그물을 정리하다 발도를 대량 바다에 빠뜨렸다. 이 배에 가서 뭐좀 짱돌 원래 짱돌이 지금 없어갖고 떠버려요. 그물 뜬 데는 고기가 하나도 안 걸려. 결국 다른 배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발도를 빌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캄캄한 바다에서 다른 어선과 접촉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 선원들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는데 준다 가니까 간 거예요. 준다 가니까. 자칫 파도라도 치면 배가 부딪힐 수 있어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일단 옆배에 줄을 던져주면 그 줄에 발도를 연결해서 건네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조업 과정은 망망대해에서 뱃사람들만이 아는 삶의 방식이다. 개당 1kg이 넘는 묵직한 발돌 무더기를 간신히 건져 올렸다. 건네받은 발돌의 무게는 총 650kg. 오늘 몇 개나 받으신 거예요? 500개요, 500개. 500개요? 예. 난 왔다가 이제 내일 놀 때 채야 되니까. 내일은 부디 성공하길. 선원들의 바람이 가득 쌓였다. 참조기 떼가 있는 황금어장을 찾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는 지승남 선장. 20년 넘게 참조기를 찾아다녔지만 바다에선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 고기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시겠어요? 힘들지요. 아이고. 시험 일이니까 물소리 안 보이는 걸 찾는데, 보이는 것도 뭐 찾기 힘드는데, 안 보고 를 찾아야지. 출항 3일째. 새벽 4시 다시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참조기는 수심 100m에서 200m 사이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한다. 밤에는 수면 가까이 떠오르고 낮에는 저지대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서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한 투망 작업. 어느덧 아침이 밝도록 이어졌다. 두 시간에 걸쳐 그물을 내리고 이제 참조기가 이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기대해봐야죠, 기대를 해봐야죠. 고기가 많이 걸리게끔 바라는 마음이죠. 작업과 작업 사이 두세 시간씩 쪽잠을 자야 한다. 그나마 투망을 하고 몸을 놓인 지금이 가장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양망을 알리는 신호음과 동시에 선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갑판에 나선다. 지난 조업에서 고등어만 가득했던 그물을 걷어올려야 했던 이들.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다. 오늘 고기 많이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오고. 제주 앞바다의 참조기 잡이 어선들은 대목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총 어획량의 80% 이상을 잡는다.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물. 씨알 굵은 황금빛 참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많이 찍으셔, 많이 그거 시간도 너무 저기 좀 시간 줬네. 그물에 촘촘히 박혀있는 황금빛 참조기. 이럴 땐 일하는 맛이 난다. 고기 많이 걸리니까 어때요? 좋아, 좋아. 방송이 돈. 참조기는 금어기를 지난 후 이맘때인 가을철이 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씨알이 굵어진다.
이때가 가장 맛이 좋은 철. 참조기 값이 제일 비쌀 때다. 올해는 지나치게 더웠던 여름 날씨 탓에 예년 대비 수확이 그리 좋지 않은 편. 하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생선인 만큼 제주 어부들에겐 늘 반가운 가을 손님이다. 거기 얼마나 계산을 해보시오. 한 마리에 2,000원 먹으면 돼, 2,000원. 오늘 진짜 많이 벌었네요. 아, 참조기는 성격이 급해 그물에 걸리자마자 죽기 때문에 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물에서 떼내야 한다. 머리 잡고 그냥 대가리 나오고 오른쪽 나오고 손을 찢어갖고 가야 되고. 참조기는 대부분 가공에 굴비로 판매한다. 그러나 상처가 나면은 가공업을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상처가 난 참조기는 헐값에 팔린다. 상처 나면 안 돼, 이거. 왜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상처 나면은, 한 마리에 2,000원. 아니, 팥이 나면은 500원밖에 안 돼요. 500원. 장시간 서서 긴 그물을 일일이 손으로 훑어가며 참조기를 하나씩 떼내야 하지만 선원들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질 않는다. 참조기는 25cm가량 자란 것을 최상품으로 친다. 하지만 같은 크기에서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조기를 가공해 만든 굴비는 무거울수록 살이 많기 때문이다. 여덟 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 선원들은 녹초가 됐다. 불맛이 불맛. 하지만 참조기가 그물에 많이 걸려 올라오는 날이면 몸은 비록 고되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다. 사람들이 그러면 있는데 안 뻗치겠어요. 뻗치고. 네, 그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이거는 좋네요.